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내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그 수심달 사이언스 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심달 런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처음에 진행을 했던 이유가 그 저희가 이제 수학이랑 영어 단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잖아요. 근데 공부 습관이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따가 이제 내용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태도가 좀 잘 잡혀 있는 애들은 확실히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성적을 좀 잘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습관을 좀 잡아주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몇 년간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과학은 이번에 처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그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나서 이공계열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과학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과학을 3개 또는 뭐 4개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겼는데 근데 막상 이제 자기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제 선택을 하긴 했는데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선택을 해 놓고 선택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제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음 그거를 시험 기간 때 그러니까 원래 막 중학생들 공부할 때 뭐 3주 전 아니면 2주 전 아니면 벼락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계속 고등학교 가서도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과목 수가 늘어서 공부량이 늘었는데 똑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은 이제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습관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사이언스 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환경은 이제 완벽하지만 시작이 가장 어려운 시대다.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요즘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꼭 뭐 대치동을 가야 되냐. 꼭 그러지 않아도 시골에서도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뭐 잘 가르친다는 뭐 유명하다는 그 강사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유튜브에도 내가 푸는 문제집에 번호만 입력해도 풀이가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AI가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로 발전을 하면서 내가 찾아보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렸죠, 인터넷만 된다면. 그쵸? 그리고 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 환경들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도구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왜 공부를 안 하냐 이거야. 왜 공부를 왜 못하냐. 이렇게 좋은 환경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네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 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학생들의 현실은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막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응? 라고 막 상담을 해 보면 학생들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내가 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제 이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도 보면 오늘은 뭐 피곤해서 뭐 내일부터 할게요. 뭐 아직 시험이 멀어서. 그리고 요즘은 수행평가도 되게 많죠.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요. 그냥 바빠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바빠요. 그게 이제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 계획 관리나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긴 한데, 바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원래는 이제 4주 전부터 자기가 뭐 5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그 시기가 이제 왔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주 가고 2주 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다음엔 내가 꼭 미리미리 해야지라고 하는데 또 그런 변수들이 생겨요. 네. 근데 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갑자기 하나라도 더 생긴다면 진짜 또 그 시험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게 중학교 때부터 정말 습관을 들여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도 이제 제가 공지를 올리고 나서 이제 몇 분이 문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럴 건데, 저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무조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또 그냥 막 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건 없으니까 또 한 달 동안 제가 또 시간을 내서 하기로 한 만큼 무료지만 무료가 아닌 결과를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좋은 인강이나 뭐 교재, 좋은 AI 성적, 근데 이것들이 성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음. 제가 딱 옆에서 보니까 많은 애들을 지금 제가 뭐 15년 학원업에서만 한 게 이제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고 본인도 고통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고민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 꾸준히 하고 그 멘탈 잡아서 이렇게 잘 해 나간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빨리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뭔가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탁 피드백이 와줘야 학생들이 지금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되는데, 공부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쉽게 쉽게 그렇게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것은 결과가 내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 또 그런 거겠죠? 세상이 너무 빨라서 내가 뭔가를 딱 하면 바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 공부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라든지 학생들의 멘탈을 너무 흔들고 있는 시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꾸준함을 잘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상위권, 최상위권까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막 닥달하고 보채면 이 학생들이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을 좀 비효율적이다 또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역할은 방향을 계속 잡아주셔야 되고 수정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그것을 바로바로 요구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2, 중3, 고1 갈수록 점점 머리는 크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이 먹히지 않는 때가 또 오게 되니까 좀 여유 있게 그 대신 길을 좀 알려주시고 계속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는 진짜 좀 천재 같은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 수업 내에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는 정도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박사까지 과정을 갔는데 어, 고등학교 내에서 공부는 충분히 꾸준함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꾸준함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특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전까지는 무조건 이 피지컬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공부 피지컬. 우리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요. 그럼 헬스장에 가서 갑자기 막 무거운 덤벨을 들고 막 이렇게 바벨을 들면서도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기초적인 근력을 키워야 그런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에, 그러니까 뇌도 근육이니까
뇌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으려면 미리미리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부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좀 잘 키워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그 학문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가 다 대입인데, 대입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지금 뽑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아이를 좋은 아이라고 하고, 좋은 학생이라고 하고, 그 좋은 학생의 기준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평가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학생이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학업 역량이고요. 그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일단 내신이죠. 내신. 성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특에서 얘가 얼마나 탐구하느냐. 어, 꼭 내가 진로랑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얘가 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고 찾아내고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역량인데 학업 역량이 아무래도 부족하면 진로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진로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 부분만 잘해.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만 잘하는 친구들을 대학교에서 원하지 않다 보니까 창의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창의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만큼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시대고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좀 뒷받침되는 애들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탐구하고 확장하는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해서 진로 역량을 보고요. 여기서 학생들은 이제 직업을 많이 생각하는데 꼭 직업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분야, 그 다음에 방향이어도 상관이 없고, 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진로가 바뀌어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진로랑 상관없는 활동인데 해도 뭐 의미가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꼭 그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것만 하지 않더라도 어, 대학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이제 공동체 역량, 음, 태도죠. 태도. 뭐든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체 집단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잘 하느냐를 아무래도 사회이다 보니까 그 사회 내에서 잘 적응하고 각자 개인의 역할을 잘 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고등학교를 와서 뭔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 활동을 하긴 하는데 뭔가 의미는 없고 그러다 보니 깊이 있게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종합전형 상담을 해보면 그냥 빈 껍데기 같은 학생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아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첫 출발이 내 공부를 잘 하느냐예요. 내 공부를 잘 하느냐. 내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잘 하느냐다 보니 이런 어떤 공부 습관이나 태도부터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간을 내게 된 거고요. 수학과 영어 단과 수업만으로는 완벽한 학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과목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한 부분인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뛰어난 학생이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내가 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입시학원이잖아요. 네, 입시학원이고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대학교를 보내는 학원이다 보니까 중학생들도 입시에 많이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매달 중학생들 대상으로 캠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에 우리는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기부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거기다가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캠프를 했었죠. 그래서 계속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좋은 학생이라고 어필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보니 저는 언젠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환경 속에서 학생이 될 때까지 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은 그냥 대충 조금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방법을 바꾸고 또 다른 방법, 다른 방법. 그럼 결국에는 그냥 처음에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심달 사이언스 런이고요.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화런도 방학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수심달 런이라고 해서 그 런이 달린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런이라는 단어로 제가 계속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는 거고, 학생들이 좀 배우면서 이렇게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이언스 런입니다. 사이언스 런을. 제가 그 과학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음, 수업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개념을 일단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강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 대신 계획과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 그리고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5단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담을 좀 먼저 할 거고요. 그래서 한 달, 지금 이제 4주 남았는데 그 한 달 계획을 좀 작성할 예정이에요. 그럼 기말고사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원이 있고 그 단원을 언제까지 끝내고 1회독, 뭐 2회독, 3회독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울 생각이고요. 인강 선택하는 것도 EBS가 무료로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 EBS에서 맞는 선생님 선택해서 강의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답이에요, 오답. 그 내가 맞았던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렸던 거는 당연히 다시 풀어봐야 되고 풀고 나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 계속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은 한 번 풀고 넘어가죠. 그리고 시험 때까지 2회독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1회독하고 시험을 뭐 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사람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많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외웠던 것도 까먹고 까먹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다 보면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된다. 그럼 내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는 거죠.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계속 그런 시험으로 변질돼 버리는데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내 약점을 찾아가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 성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체크하고 그래서 꾸준히 나오는 학생들이 더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제가 해주는 건 아니고 공부는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도와주는 거고 어차피 공부는 본인이 일단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습관까지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음, 그냥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음, 이런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우리 애는 하면 잘하는데 하지 않아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네, 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얼마나 학생들 입장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되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움직일 건데,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과정을 축소시켜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들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필요성은 아는데, 그쵸? 필요성은 아는데 시작을 못하는 학생도 되게 많고, 일단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은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준비만 또 오래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한 번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끌어 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시작하는 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꾸준함이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매주 주말에 와서 제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주중에도 공부할 수 있게끔 당연히 계획은 세워지겠죠. 그래서 사이언스러는 이제 중1부터 고1까지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기말고사 전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차피 나와 있는 김에 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이고, 음, 2시부터 5시라고 시간을 써놨는데요. 뭐 다른 학원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유동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주말에 필수로 있는 시간이 1시부터 5시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그 시간 내에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 애들은 어른들은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또 그게 아닌 거죠. 여러 가지 효율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 가는 시간, 준비하고 가는 시간, 준비하는 에너지, 어, 어차피 그거 다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준비하는 시간과 그 에너지를 줄이면 집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생각해가지고.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와서 1시간을 하더라도, 30분을 하더라도, 사실 준비하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고, 여기 와서 30분만 공부하더라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 그러면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 만약에 부모님이 이거 보시고, 학생들 설득하실 때, 어, 아무튼 성적은 다 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애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시고.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계획이 너무 좀 초라하다. 너무 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어, 학원에 이걸 신청해서 원장님에게 좀 도움을 받아봐라 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블로그 글을 쓴 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두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는 너무 많아요. 네, 도구는 너무 많고 뭐 과외, 그 다음에 학원, 인강 뭐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다녀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그 태도가 길러지고 습관이 길러지면 그러면 학원 그만둬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음, 계속 다녀도 당연히 배울 게 있고 끝없이 또 관리를 받고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자료들을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그 능력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대입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좀 큰 꿈을 갖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 참여 신청은 그 밴드에 제가 올려드린 글에 카카오톡 채널 있죠? 저희 학원. 네, 모든 소통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나 문자는 저희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없으니 카카오톡 채널은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신청해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3주가 지나서 다음 주가 시험인데 뭐 이번 주만 나가도 괜찮나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나은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한 주라도 더 빨리 좀 마음을 먹는다면 당연히 결과는 2배, 3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말을 해도 애가 안 해요. 를 걱정하시는데, 그럴수록 좀 계속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얘기해보고, 다음에 또 얘기해보고, 다음에 또 얘기해보고. 계속. 어차피 얘가 안 할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어, 별 관심이 없어 보여도 계속 얘기해 주시면 언젠가 한 번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얘가 이거를 신청한다고?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신청을 해서 참여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음, 계속 저기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어, 언젠가 한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모님의 말이 전혀 안 먹힐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얘기해보고, 음, 저는 이제 강제로 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그런 친구들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말 효과 있고, 왜냐면 저도 시간을 쓰는 거고 그 친구도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위해서 정말 본인이 조금이라도 느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저는 학생한테 한번 권유를 할 거고, 그래서 그 권유를 학생이 받아준다면 열심히 한번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는 또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